네, 부검 대기실 시신에는 분명히 있었던 금팔찌가 부검실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법인으로 억울하게 몰린 국가수 직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42살 장모 씨 사연입니다. 네. 이 장 씨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지소에서 변사체를 부검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근무를 하던 2018년 1월 5일 네. 오전 9시 39분쯤 장 씨는 부검 대기실에서 부검실로 변사체를 옮기던 중에 시신 팔에 있던 금팔찌가 없어졌다면서 절도범으로 내몰려 재판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뭐 장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네, 부검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과 부검 네. 사진이 장 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는데요. 네. 네, 9시 39분쯤 부검 대기실 CCTV에 찍힌 영상에는 10돈짜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가 시신 왼쪽에 착용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시 22분쯤 찍힌 부검 사진에는 이 금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이에 검찰은 이 부검 대기실 CCTV에 찍힌 사람은 장 씨밖에 없고 네. 부검 대기실까지 시신을 옮긴 것도 장 씨이기 때문에 네. 장 씨가 중간에서 금팔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장 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정황상 누가 봐도 장 씨가 범인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이제 장 씨는 네. 팔찌를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이제 범행을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제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범인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관되게 범인을 부인하는 모습에서 거꾸로 공단은 네. 장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차상위 계층 법률 구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뭐 논리를 세워 주장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겠네요. 네, 부검 대기실 CCTV 녹화 영상에는 네. 시신에 분명히 이제 팔찌가 있었던 점, 네. 그리고 CCTV 영상에는 장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았던 점, 네. 그리고 그런데 부검실에서 찍힌 사진에 시신에서 팔찌가 분리된 점, 네. 그리고 장 씨가 부검 대기실에서 부검실까지 시신을 운반한 점 등을 들어서 네. 이 장 씨가 금팔찌를 훔친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단은 이거 뭐 어떻게 장 씨의 무죄를 주장했나요? 일단 공단은 검찰 네. 주장 자체는 사실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이는 절도의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장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알 듯 모를 듯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게 어떤 건가요? 먼저 이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독극물이든 음식물을 먹고 사망을 했는데 네. 이때 독극물 음식물에 넣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이제 네. 이 목격자의 증언은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꼼짝없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살인에 쓰인 독극물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용의자에게 이 독극물을 팔았다는 뭐 약방 주인의 진술 같은 것은 살인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독극물을 사갖고 해당 독극물이 사망한 사람의 몸에서 나왔으니 용의자가 살인을 한 것으로 정황상 볼 수는 있지만 네. 살인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의 남편이 아이가 덮고 있던 이불에 네. 혈흔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과 고유정이 아이가 죽은 뒤 아이가 덮고 있던 이불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다 들어서 고유정이 5살날 의문 아들을 질식해서 살해했다는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은 제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직접 증거, 이른바 이 스모킹 거는 검찰이 제시를 하지 못한 건데요. 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약을 먹이고 아이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네. 결국은 이제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인정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뭐 정황 증거만 있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여러 정황과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무죄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 복잡하네요. 공단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한 건가요? 공단은 이번 사건에서 네. 시신 운반 도중에 외부 충격 등으로 팔찌가 뭐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네. 그리고 부검 대기실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점, 또 통로 부분에는 장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이제 출입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서 네. 장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네. 장 씨가 범인임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네, 뭐 법원은 장 씨 손을 들어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장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절도 혐의의 무죄를 선고했고 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네.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네. 설령 이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는 과학적 채증의 발달로 정황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어 한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됐다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고유정 항소심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